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황 소장님. 네. 예, 의원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예,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네. 판문점 선언이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비핵화는 뭐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말한 대로 이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 해가지고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지요. 네네. 근데 그게 3조 사항으로 제일 끝에 끝나기 전에 전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예.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라고 예. 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예. 그리고 그 추진 방법으로 3자 4자 회담을 예. 한다 되어 있고 또 나를 박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군축과 관련해서 예.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는 한마디로 시안이나 방법이 모호하고 평화체제 부분은 시안이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군축은 또 구체적이에요. 물론 GP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GP 철거까지 들어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GP 철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예, 했지만 했죠. 이 영역을 본다면 북쪽이 DMZ 라인 위쪽에 300m 있고 우리는 1.2km 라인 안에서 80개를 가지고 있고 쟤들은 300m 안에 28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이따 군축 얘기에도 우리가 하겠지만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이때까지 해오던 그 전략을 본다면은 우리 80개 없애면 적어도 80개 없애자 하지 280개 저거 다 없애겠다 갈 가능성은 거의 예. 0%죠. 예. 0%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황 소장 지적한 것 중에서 5월 중에 그 소위 말한 장성급 회담을 해가 군축에 이제 실마리를 풀겠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축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물론 군축을 장성급 회담에서 앉아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는 것까지는 뭐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북쪽이 군축을 끌고 가면서 몰아가는 방향이 1대1로 하자. 대수도 1대1로 하고 무기 종류도 1대1로 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미 감이 잡히죠. 썩어 빠진 공군 폭격기 지금 북쪽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수호익이 그중에 뭐 21이나 29 같은 거 조금 쓸만한 건 몇 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한동안 90년대 동안에 어려웠을 때 중요 공급이 안 되니까 공군 전투기 훈련이 사실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요 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공급이 안 돼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전투기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근데 대수는 우리는 F-15, F-16 그다음 F-4, F-5 다 합쳐가 우리는 한 450도 되는데 대수로 치면 쟤들이 왜 거의 2배예요. 근데 쓸만한 거로 치면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안 바꾸고 현재로서 안 바꾸고 갈 수 있는 게 거의 한 200대 내지 250대예요. 그러니까 F-4와 F-5만 바꾸면 되는데 그 비중대로 200대 200대를 가져 있자. 그거는 저 안 통해요. 자기들이 300대 없애면 우리도 300대 없애라 하면 저 썩어 빠진 고물 300대 없애는데 우리 300대 없애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동수로 하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동종류. 그러니까 항공기는 항공기, 전투기는 전투기,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수함이 거의 3,000톤에 이르는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 잠수함은 제일 적은 게 1,800톤밖에 안 돼요. 근데 쟤들은 6호급 무슨 이런 잠수함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전번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 150톤 이하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쟤들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대수로 치면 우리의 2배를 훨씬 넘거든요. 근데 대수로 똑같이 나가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카테고리가 뭐냐. 그럼 좋다. 우리는 목표가 너희들 핵 없애는 거다. 5월 달에 핵이 없을 가능성이 0%입니다. 근데 북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핵 없애라면 너희들도 핵을 없애든지 너희들이 핵이 없다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처럼 판문점 선언에 절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바로 안 썼지만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거기에 그 밑에 써놓은 말이 무엇이냐면 각자가 할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해놔서 우리가 남쪽에 핵이 91년 9월 달부터 핵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핵 안 만들겠다고 국제사회에 선포도 하고 남북 간에 우리는 합의까지 다 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무슨 핵이 있는데 우리가 비핵화 하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데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는 결국 북이 요구하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핵처럼 역할을 하는 한미 군사훈련에 때 들어오는 전략자산. 전략자산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핵우산 이런 게 다 북쪽에게는 실제로 너희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그런 물고 늘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필미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훈련 때 외국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동원되니까 훈련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반도 근처로 오지도 마라.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결국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름 아래 핵 없는 한반도에다가 소장님 들어보세요. 그게 또 핵 없는 한반도만 해놔서 막 꼭 그게 아니라고 하려는지 몰라도 그 중간 부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군사적인 분쟁이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양쪽 어느 정도 안 한다는데 육해공의 적대 행위를 다 중단한다고 근데 했죠. 군사적인 분쟁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걸어온 군사적인 분쟁이 뭡니까? 바로 주한미군의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저들이 위협을 느낀다 해서 92년에도 우리가 팀 스피릿 훈련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 한다 하니까 북쪽에서 야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일단 주한미군이 같이 하는 대규모의 팀 스피릿 훈련은 우리에게 굉장한 분쟁의 소지가 되고 불안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물이 되니까 멈춰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 또 그 말을 고지고지 듣고 더더구나 고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한 기본 합의서까지 되니까 말을 들어주고 한 해 멈추다가 그 다음 93년에 우리가 다시 시작했어요 훈련을. 왜 그럼 93년 1월 3일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92년에 IAEA 인스펙션 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 조사 받으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차라리 NPT 탈퇴해서 편안하게 핵 개발하겠다. 왜 너희들이 핵실험장 뭐냐 다 검증하고 사찰하냐고 빠졌잖아요. 그래 빠지니까 결국 그때부터 미북 간에 제네바 합의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91년 3월 12일부터 그다음 참 93년 3월 12일부터 그 다음에 94년 제네바 합의가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팀 스피릿 훈련이 그때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미국까지 나서서 우리가 핵 없애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네바 합의까지 만들어 놓는데 한국이 왜 끝까지 한미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팀 스피릿 중단해라.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상, 공중, 육상에서 다 어떤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한미 군사 훈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계속 주장해오던 그것이 분쟁의 소지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거는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아서 하는 게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5월 중에 네네. 이제 바로 내일부터 5월 하니까 네네네.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걸 착수하자라고 저렇게 서두는 이유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우리한테 시점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북 회담이 되는 거를 보고 차기 회담 정도에서 시점이 오는 걸 보고 보조를 맞춰도 될 건데 네네. 10월 달쯤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한다며요. 네네. 뭐가 급해서 그렇게 5월 달부터 군축으로 육해공군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뭐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고 저렇게 서두느냐. 그럼 뭐가 급하죠? 뭐가 급하냐? 이번 이 소위 말하는 판문점 이 선언 내용을 보면은 골자가 딱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은 가급적 한미 간의 사이는 버리고 한미 간 문제에 대해서 남남 갈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깔아놨어요. 다 깔아놨죠. 다 깔아놓고 두 번째 목표는 자주적인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5월 달에 이 군축을 한다고 떠들어 제끼면 우리가 벌써 종전선언까지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5월 달 가급적이면 미북 정상회담보다 전에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설사 한 주 후에 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에 대한 압력을 남북한이 같이 넣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럼요. 군축 이 장성회담 우리가 스스로 남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군축을 할 생각까지 있는데 왜 미국이 꼭 나서가지고 이 평화협정도 안 된다, 종전선언 시간 끌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뭐 더 상의를 해봐야 된다 하느냐. 소위 말하는 거기에 세기박기 작전으로 저는 5월이라는 날짜를 박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5월 달에 핵 군축을 핵이 아니라 군축을 얘기하자는 자체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폐기되는 걸 봐가며 재래식 군축을 논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스케줄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서둘러가 이걸 하는 거 보니 야, 이번에 내용도 보면요. 트럼프가 뭐 박수는 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이 괘씸한 놈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진짜 공을 미국에 다 넘겨놔놓고 공을 넘겨놓는데 차라리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더라면 트럼프가 미국 간에 앉아가 더 하기 좋은 얘기조차도 우리가 북한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이 선언을 통해 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에다가 결정타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3자 4자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을 추진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게 굳이 올해 안에 저렇게 박을 이유가 뭐 있었는가.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이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가 네. 올해 안에 우리는 완벽하게 너네들한테 CVID를 100% 입증시켜 주겠다라는 걸 올해 안에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올해 안이라고 저걸 그냥 선언적으로 못 박는 거는 괜찮았는데 시점을 올해 안이라고 못을 박은 게 저걸 뭔 의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미국에 대한 압력이에요. 예. 압박을 남북이 하나가 돼가 미국의 목을 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동맹이 아니라 북한하고 동맹이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문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겉으로는 it's wonderful, it's good thing,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끝마무리에 가가는 꼭 트럼프가 꼬리표를 갖다 붙이거나 각주를 갖다 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완전한 미래, 과거, 현재, 할까지 다 폐기하고, 그게 내 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대북 제재를 그대로 가고, 그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얘기하겠다라는 걸 꼭 꼬리에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 둘이 아무리 앉아서 떠들어도 내 생각은 정해진 선이 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해가더라도 지금 이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크게 김정은이 가장 큰 덕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남남 갈등이 지금부터요.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나오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가 이 한반도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뭐 헌신해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인성, 전지현이 같은 톱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연속극을 소위 연속극 사전편을 홍보편을 보여줬더니 그리고 배경을 끝내주게 경치 좋은 제주도나 뭐 우리나라 최고의 명성제 보여줬더니 그 뒤에 전개되는 거는 막장 드라마인데도 사람들이 그 예고편을 딱 보고 어머야 이 드라마 너무 괜찮을 거다. 일종의 뭐라고 wishful thinking 내지는 이 기대 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 예상을. 그것 가지고 전부인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퍼포먼스, 걸음 하나, 웃음 하나, 냉면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혼이 빠져가 역사적인 사건이야. 정말 대단한 거야. 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집단 세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블랙홀에 빠지듯이 그래도 기다려보면 어떨까. 뭐 사실은 이거 별로 성과도 없는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 말 했다가 제가 토요일 날 대치동에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밥 시켜놔놓고 이 말 했다가 그 중국집 여자가 날 보고 재수없는 여자라고 나가라고 예. 밥 시켜놔놓고 아, 그런 쫓겨났어요. 일이 예예. 그리고 젊은 놈 셋이 앉아 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젊은 사람 셋까지 예. 맞장구를 쳐가도 예. 결국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세 분은 그랬어요? 연세만 제가 저 카톡에 올렸어요. 예. 연세 많은 세 분은 아이고 이 밥을 다 시켜놨는데 먹고 가고 어쩌고 예. 저쩌고 한데도 예. 그 주인 여자가 너무 서슬이 팔해가지고 막 사람을 완전히 혼자 가셨어요? 혼자 밥을 먹었죠. 아, 거기 세상에. 제가 매주 토요일 뭐 하는 게 있어가 예, 뭐 배우러 가는 예, 게 있어요. 예, 그 예. 점심. 예. 그럼 내가 그게 다른 예를 들자면 좀 그렇게. 블루 칼라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그게 예. 대치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예. 지금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고가 어떠냐면은 이만하면 잘했지 않냐? 이거 지금 내가 그 연속극을 지금 미리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좋은 출연진의 좋은 배경에 이거에 그냥 꼼빡 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아니 지금 그렇다고 가져왔다는 손님이 나는 그 연속국 재미없어 이런다고 주인이 재미있다고 밥 먹는 손님을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그런 악덕 저기 중국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그냥 이야기를 좀 떼버리죠. 문을 닫게 해버리게. 대치동에 중국집 중에 그런 데 있는가 여러분들 찾아가지고요.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의원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1938년입니까? 36년이 베를린 올림픽 때. 네. 그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네. 그 여자 영화 감독이 있었잖아요. 있죠. 유명한 여자죠. 많이 예,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여자가 베를린 올림픽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거의 선동을 예, 예. 이렇게 해가 그 덕분에 송기정 씨 예. 그 우승 사진이나 예, 예. 이런 게 영상이 다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거를 그야말로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무슨 선을 넘어갔다 다시 넘어왔다 시작하면서 예. 끝날 때 차에 타는 순간까지 예. 거의 그 기획에완 북한이 원래 이런 게 선전이나 선동이 이 세계인이 보거나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매우 투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네네네. 부분에. 예.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와 1월 달부터 벌리는 이 판이 예. 기획 연출을 예. 각본을 지금 한국 남한에서 짜주고 예. 김여정은 배우 역할만 수행하다 네네. 보니까 네네. 과거와 다르게 입만 열었다 하면 혐오감을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정서적 이질감이 네. 느껴지던 이런 부분들을 네네. 지금 북한이 한국의 기획 연출 각본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공적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지금 무슨 이설주 그룹을 만들자느니 무슨 이설주 팬클럽을 정말 제가 SSX자 여기 나온 게 1983년 김현희 칼기 격추 사건 터지고 난 뒤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그 당시는 뭐냐면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불려왔을 때에 87년입니까? 쳐다보고 앉았는 남자들 입에서 내가 남자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서 안 했지만 그때의 사실을 얘기한 거. 야, 김현희 너무 미인이더라. 살인자를 두고 미인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설주가 누군데 이설주한테 뿅 가가지고 이설주 팬그룹을 만들자. 굉장히 점잖은 부이다. 교양 있는 부이다. 얌전한 부이다.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속극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줄거리는 나중에 이게 계속 연속극이라는 건 회차를 되풀이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청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회차는 그 다음 볼 일이야. 지금 앞에 소위 말하는 빵빠레를 너무나 거창하게 터뜨렸더니 사람들이 그거 전부 내가 마비가 돼가지고 어떤 줄거리로 나올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북한식의 기획 연출이었다면 이 청와대의 기획 연출을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문 정권이 되자마자 뭐 중소기업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막걸리 맥주잔 들고 맥주, 이 뭐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노타이로 해가지고 웃는 테이크아웃 거 커피잔 들고 있고 이런 연출하던 그런 같은 인물들 감성을 자극한다는 식으로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는 북한식의 연출이 아니고 한국의 정서에 딱 맞는 연출이니까 거기에 폭삭 지금 쏘아넣은 거야. 이게 집단세네요. 이게 집단세네. 아, 참.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욕을 한 게 욕을 진짜 내가 했어요. 아무리 지방선거의 표도 중요하지만 야권 보수 후보 중에서도 아주 이게 이번에 훌륭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훌륭한 성과였다 하는 사람,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뒤에 사족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칭찬하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의 표를 인식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효과가 이렇게 진짜로 유권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수십 년을 보수라고 주장하던 이 출마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서까지, 생각까지를 다 지금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태까지 한국 국민들이요, 그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중심이 국민 다수에게 있어서 그래도 이 대치 국면에서 경제를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북과 대치를 해오는, 그래서 북이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양상까지를 끌어냈다. 네.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국민들의 의식 상태나 행동을 예. 보고요. 네. 또 거기에 이 지지율이 예.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니 남북 정상회담 지지율이니 이런 어떤 이 순간적인 어떤 이 대중적 상징 조작이지요. 이 북한이라는 상징 조작에 6.25를 치르고 천만에 가까운 이산 가족을 낳고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고, 이런 나라에서 그간에 북한 때문에 치러야 했던 숱한 사건들을 국민들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북한과의 이 단순하게 평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하나 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하고 ICBM이 없더라도 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니,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위협을 준 적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했던 적도 없다라고 문 대통령이 그저께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작년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할 때에 6.25 이후에 최고의 국가가 위태롭고 위협의 상태에 최악의 상태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그게 위협이 아닌데 곡간을 뒤져가라도 대안을 찾으라 하면, 이건 영어로 말해가 진짜 이 건강용어로 말해서, 의학용어로 pathological liar, 정신병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가 그게 가장 위험한 거다. 모든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걸 위협을 막아야 된다 하더니 지금 단 한 번도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를 위험에 놓이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였을 때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는 타부였어요. 그렇죠. 철수 자체가 타부가,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시켜라는 얘기는 남북 간에 앉아가지고 합의를 못했어요. 네. 지금 이 꼴이 지금 뭡니까? 종전선언? 우리 둘이 떠든다고 종전선언이 종이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위협이 없어져야 종전선언이 되는 거지. 북한이 핵도 없애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실어준 주한미군까지도 지금 나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이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미국을 내보내기 위한 남북 간의 협약서예요. 저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요, 그 인터넷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판문점 선언 이래 때리면 꼭 전문이 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전문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민족 자주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언니. 민족 예. 자주 원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간에 자주 원칙이라는 거 우리끼리 하고 다른 나라는 갔냐 하지 말라는 거죠. 선언들에 대해서 다 이행을 하고, 예. 그중에 하나 희한한 말이 있어요. 예. 모든 해방들을 이행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요, 예. 이 인쇄가 잘못됐나 착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평화로 바꿨어요. 해방들을 이행하자. 예. 나중에 바꿨어요? 네네. 나는 저 처음에 초안을 예, 봤는데 어쨌든 30, 초안이 30. 그렇게 배포가 예. 됐잖아요. 예. 어떻게 해방이라는 말, 해방뿐만 아니라 여기 쓰는 용어들이 북쪽에서 쓰던 용어들을 가져온 게 굉장히 한 많죠.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만들어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약간 미화를 시켰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만들어 오지 않아도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용어들을 써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이게 남북 간의 합의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나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남북 간의 합의문이 아니고 북쪽에서 만들어 온 합의문을 북쪽에서 만들어 온 선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면서 조금 매니큐어링을 해가 내놓은 거라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아까 우리 소장님이 모두의 지적을 했지만 이게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뒤에 보내고 앞에 보내면 민간교류, 남북 공동사무소, 협력, 민족화해, 단합, 교류협력, 접촉, 활성화 아니 당국자가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왜 개성해야 돼요? 판문점이라는 곳 자체가 남쪽과 북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라서 판문점입니다. 개성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북한과 숱하게 뒷구멍 팔 일이 있으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개성공단 간다고 넘어가가지고 개성공단의 그 사무소에서 네. 북한과 중대한 협의들을 하고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예. 파다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예. 개성공단이 그만큼 편한 데가 없구만. 옛날부터 아지트인 거예요. 아지트.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 거죠. 우려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방면의 교류, 협력, 왕래 접촉을 한다면서 이제 종교단체, 사회단체, 종북단체, 문화단체부터 온갖 사람들이 뭐 미나협부터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네. 6.15, 8.15 민족 공동행사를 네. 하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과 북의 수뇌부가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주사파, 종북, 친북, 네네. 이 빨갱이라는 온갖 예. 종류의 빨갱이들이 네네. 다 북한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접촉하면서 그걸 자유로운 왕래라 그러면서 예? 자유로운 왕래라 그러면서 남쪽에는 더더구나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은 대공 수사도 안 하고 어? 경찰에게 능가하가 경찰 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까지 준다는 얘기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도 민원이 수두룩하니까 그 문제는 일단 정보도 모으는 것도 국정원에서 하니까 거기까지 경찰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좀 배포가 간혹 되는 걸 보니까요. 만찬 중계는 안 했잖아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TV를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너무 봤습니다. 열받아가 못 볼 것 같아서. 그런데 만찬 장면에 이렇게 이제 뒤에 동영상이나 일부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면 가관이던데. 예. 아니 그래도 나라 대 나라에 이런 회의를 하면서 이게 거의 말입니다. 동네 아재 해감년이에요. 이놈이 들고 가서 그냥 김정은이한테 한 잔 따르 이렇게 따르면 김정은이가 원샷하고 예. 그래 니도 한 잔 먹으라 하면 또 이래가 받고 네. 그래 갖고 막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러고 네. 임종석이는 요래가 딱 활짝 웃고 있더만요. 예, 예, 옆에 맞아요. 문재인, 예. 김정은이 있는데 활짝이 아니고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가고 헤어질 무렵에 서훈이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울고요. 이 일국의 국정원장이 TV 앞에서, 사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임종석이는 감격에 벅차가지고, 예? 웃음과 울음이 반쯤 섞인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는 너무나 영광이다, 감격스럽다, 아직 북쪽에 있는 두 누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부로 제가 볼 때는 4월 27일 예. 저녁부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최고 실세들이 국가보안법을 다 위배죠. 예, 무력화시켜버렸다고 네네네. 봅니다. 네. 의원님 그래 안 보십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자, 이 내용들을 봅시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남북의 화해 협력과 영원한 평화 장착을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게 물론 이 내용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예요.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통일된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헌법 정부니까. 헌법 정신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수복 영토를 그렇죠. 수복하고 북쪽 애들이 우리한테 와가 우리도 끼워주세요. 한 영토에서 살도록 인정해 주세요. 한민족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북쪽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남북 연방제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지덕지해가 절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좋게 내놓는 모양새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적당한 선에서 알아가지고 우리 남북한이 좋아서 하는 걸 받아들이고 좀 이제 더 토달지 말고 가급적 시간이 되면 빨리 나가돌라. 이상 이해도 아니에요. 자, 일본이 마치 사할린을 아직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거나 예. 이 북한하고 영토. 센카쿠 예. 부분을 예. 둘러싸고 중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네. 우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무도한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국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한국 그렇습니다. 영토고요. 그럼요. 그럼 이거는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강탈당했지만은 네. 러시아한테 크림 반도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영토죠. 반군이 지배하는 지역도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와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한국의 영토라는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무시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보면 이거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인데 이 정부를 통째로 북쪽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소서 하고 내놓는 거는 통일이라 이거 반역죄예요, 반역죄. 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지금 비준을 시키겠다. 지금 국회에 저거가 합의한 거를 의원님이 봤을 때는 전날 합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네. 합의 내용. 네, 네. 제가 저 칠판에 네, 다 네, 적어놨는데 네, 저기에서 저걸 100이라고 보면 네. 우리 의견이 몇 프로 관철되고 북한 의견이 몇 프로 관철된 것 같습니까? 저건 100% 북한 의견이죠. 네, 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한 개. 그것도 아니, 북한. 그것도 돈 줘야 될 겁니다. 아, 그것도 줘야 되겠죠. 정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쪽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4월 21일 이후에는 핵실험도 하지 않고 공화국 북방부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쇄를 한다는 건 대단한 정말 성의를 보인 건다 한데 핵 실험장 폐쇄를 정말 그게 대단한 성의라고 생각한다면은 문 대통령이 최소한 정말 이 판문점 선언에서 그 성의에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는 북쪽이 최소한 그걸 폐쇄하더라도 IAEA가 와서 사찰하고 검증하고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폐쇄하기를 바란다라는 문구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한미 전문가가 보는 앞에서 한미 전문가가 그러는 것 같으면 IAEA가 왜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준이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비준이란 말을 하느냐 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부 제도화하고 평화를 법제화하자 그랬어요. 평화라는 게 법제화하고 제도화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도도 부족하고 법도 부족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하고 관계없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평화라는 건 의지에서 힘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법문서 들고 나가 이거 지켜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탱크가 밀어붙이는데 이게 무슨 법문서를 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비준하겠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써요. 우리는 국회를 통해서까지라도 이걸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카톡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만약에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해주면 당신네들을 자폭해라.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볼 때 저것들이 끌고 모으면 과반수가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준을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서 GP를 없애고 네. 그 다음에 NLL을 갖다가 서해 평화수역 우리 전에 예. 예측을 했는데 예. 그대로 했잖아요. 네. 네. 그걸 다 비준을 해버리면 네. 그 순간부터 네. 그런 반역적인 행위로서 국경을 열어 제끼고 무장을 해제하는 부분이 저것들이 나중에 합법
합법적이다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합법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을사오적처럼 올해 당연히 무술년이니까 합법적 그거 바라는 거 예, 아닙니까? 무술오적들이 자 무술오적이 문재인, 임종석이 그 다음에 문정인이, 서훈이, 정의용이 이래 5명이 제가 볼 때는 무술오적이라고 보는데 이 오적들이 지금 할 때마다 비준을 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이 매년 한두 번씩 더 하면 최소한 5번에서 7번은 할 건데 임기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전부 다 비준을 해가지고 나라를 북한에 이렇게 갖다 바친 것도 나중에 합법적으로 갖다 바쳤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번, 3번 볼 게 어디 있어요? 이 내용만 비준이만 우리는 통째로 이미 다 준 겁니다. 아주 적은 예지만 NLL 공동수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5개 도서 위쪽을 끊는데 북쪽이 말하는 북방 한계선은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간 게 뭐냐면 섬 5개가 다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중국 어선, 우리 어선하고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는 NLL에 의해서 우리 땅이다 하면 뭔 소리야? 공동어로 수역인데. 공동어로 수역이라는 게 평화수역이고. 평화수역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분이 있고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 너희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도 고기 잡으라고 했냐? 네가 너희 집 마당에 놓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와가 써도 좋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지분이 있거나 권한이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쓰라 하는 거 아니잖냐. 쓰다가 그 사람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도 합의에 의해서 그건 당분간 빌려주는 것처럼 인정하는 게 합의 아니냐. 근데 왜 달려드느냐.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 연천 파주 일대는 땅값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안 판답니다. 서해 5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 평화롭게 북한까지 넘나들면서 잡는다고 좋아하면서 예. 벌써 서해 5도 한반도기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연천 서해 5도에 넘어가 북쪽에 고기 한번 잡아보세요. 그 고기가 많은 것도만 미쳤다고 이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해마다 1월 1일 신년사를 하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쌀밥에 고깃국이었는데 언제부터 수산업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단백질이 없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얘들이 중국 애들한테 배 한 척에 3만 불씩 받고 하라는 건 이유가 더 팔아가지고 단백질을 자기들 북한 내에서 양어장이라든가 어장 키우는 걸 김정은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물고기 양식.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서해 5도 있는 어민들 한번 올라가가 북쪽에 고기 한번 잡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 우리한테 돌아올 게 있다면 미쳤다고 얘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고기 잡아요. 제가 요즘 이거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 좀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 이코노믹 애니멀이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가 다 눈앞에 이득에 전부 몰두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국가의 기강 자체가 무너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의원님, 이 비준을 한다는데 바른미래당인가 하는 당은 드루킹 특검만 해주면 비준을 자신들은 뭐 관여 안 하고 찬성해 줄 것처럼 하는 이야기도 지금 바닥에 나와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드루킹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국익 전체를 바꾸자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그렇죠. 예. 정치적인 지금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걸 해주면 이걸 한다. 무게가 같은 걸 그렇게 해야 돼요. 무게가 같은 걸. 자, 보수의 리더가 돼서 앞으로 보수를 대변해서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야기한 안철수는 이 판문점 합의의 선언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죠? 판문점 합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는 좀 좋게 보면 바른미래당은 드루킹하고 뭐 맞바꾼다는 얘기가 나온지 몰라도 일단 박주선 대표가 한 얘기는 이 내용을 볼 때에 북한이 핵을 비핵화를 할지 확실하지도 않고 모호한 점이 많아서 일단은 비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선 그 대표가 좀 훌륭하다 봅니다. 아니 안 그런 놈이 수두룩한데. 치고 나오고. 네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정말 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저도 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 한국당은 이 비준 문제는 그냥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든 안 그러면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겠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배지 다 떼고 배지가 아니라
배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역사의 그렇게 되죠. 심판을 예. 역적으로 심판받아야 돼. 나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심판받아야 돼. 이거를 주체가 끌고 가는 민주당보다 더 나쁘고 더 쓸모없는 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놈들은 원래 거기에 찬성한다. 그렇죠. 칩시다. 그거 가지고 계속 막아야 될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거 울가먹고 온 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자기들의 생명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명분이 당 존재 명분이 뭡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당이 거기에 손을 들어줘요? 자, 여러분 이번에 지자체 선거 때 한 10여 개쯤 되는 지역의 보궐선거도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작자들이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선거에서 자기들이 한 8개 정도 이긴대요. 네. 지금 그러면 찬반에서 과신가신한 네. 비슷비슷한 한두 개 차이로 될까 말까 한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볼 때 이거 6월 13일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 국회에서 이걸 비준을 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현재대로는 한 7개, 8개가 앞설 수가 있어요. 네. 지자체 선거에서 네. 보궐선거, 국회의원 네. 보궐선거 10개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뭐 네. 영남 지역만 빼놓고는 네. 다 이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통과시켜서 비준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비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면 앞으로 한 대여섯 번 더 있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임기 중에 하는 것마다 전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중에 나라를 한마디로 종북 주사들이 북한에 떠넘기고도 갖다 바치고도 우리는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책임질 일이나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대의민주주의 안 믿는다고 직접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한다요?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한다 그랬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뭘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한 이유가 국회의원들보다도 국민들이 더 낫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한국당이 어차피 나라 팔아먹는데 국민들이 직접 지손으로 한마디 한 개씩 찍어버리게요. 네. 국민 투표 붙이자고 하는 아니 게 그거 할 좋겠습니까? 용기도 없어요. 차라리 그거 할 용기 없어요. 국민 투표 붙여서 국민들이 나라를 북한에 다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 나라 망해도 아니 사실은 보세요. 동독이 서독에 넘어올 때 육개주가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독이 우리는 서독하고 통합해도 좋다고 하는 국민투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서독하고 통합했다는 그럼요. 과도 정부가 당시에 동독의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고 네네. 과도 정부가 먼저 자기들 내부에 선거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구성을 해서 예, 말 그대로 국민들의 뜻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네, 됐는데 이 드루킹도 일단은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56대 36도 있고 뭐 60 얼마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흡입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에 대해서 왜 55%가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 전체에게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우리가 이 국회 마당에서 무슨 천막 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5,150만의 생존의 문제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고 차라리 던지는 게 낫다니까. 오히려 문재인한테 한국당이 네네네. 그거 국민 투표로 하자. 아이, 그거 할 만약 얘기도 없어요. 국민 투표 결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면 국민이 한 표씩 다 찍어서 팔아먹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 끌고 가지를 못하고 문제를 지금 뭐 약간 이야기가 딴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4월 27일 끝났으니까 다시 드루킹으로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뭐가 크기를 전혀 수박하고 살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돈값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살구값이 수박값이 되기도 하지만 크기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이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늘 또 내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송년이 황장수 소장하고 토론하는데 내용에 관계없이 핏대를 너무 낸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차분하려고 하는데도 막 속에 열불이 나고 이걸 정말 좀 여성스럽고 차분차분하게 얘기가 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점잖고 얌전한 모습 정말 제가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카메라 앞이니까 모습을 여성스럽게 하라. 좀 더 차분한 목소리를 하라. 좀 얌전하게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떠들어봤자 얼마나 이런 거 더 떠들 시간이 남았겠습니까? 이런데 이걸 갖다가 평정심을 유지하라 하신 분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보고 만약에 중국집에서 진짜 송 의원님이 당했던 그 수모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중국집 주인하고 사단을 냈을 거라 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요, 이렇게 망할 때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놀아남으로써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국민들이 상식을 지키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과연 이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 무술오적, 제가 무술오적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나중에 한 20, 30년 뒤의 역사에 문재인이, 문정인이, 임종석이, 서훈이, 정의용이 이 5명은 무술오적으로 역사의 역적으로 저는 나라 팔아먹은 놈으로 기록될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결론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히틀러 정권의 역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히틀러가 왜 나왔느냐? 미리 지레질겁 먹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1차 전쟁 후에 엉망이 된 독일 경제 살려주겠다는 그 말 하나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히틀러를 신처럼 인정하면 히틀러가 하는 건 다 훌륭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700만의 유태인을 죽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범이 된 게 독일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연속극 개막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소위 말하는 예고편만 보여줬는데 국민들 전부가 이 연속극이 대성공이 될 거다. 너무나 훌륭한 캐스팅, 너무나 좋은 배경으로 찍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스토리를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영화 2차 대전을 다룬 이 시리즈, 전쟁 시리즈죠.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보면요. 거기에 미군이 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네. 정말 가서 보니까 참상도 그런 참상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한쪽에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 전부 빨가벗겨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이고 그냥 가스로 그래가지고 금리빨을 뽑고 모아놓고 안경도 모아놓고 지금도 그 수용소에 가면 다카우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대로 다 있으면 저도 가봤습니다. 그때 미군 사령관이 미군이 발견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의 독일 사람들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다 동원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끌고 오라고. 네네. 그래서 당신들이 그 시체를 다 치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신들이 그 참상을 너네들이 동조를 해서 어떠한 짓을 역사에 저질렀는지를 네 눈으로 보고 네 스스로 느껴보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겪어라. 저는 그 미군 장군이 매우 훌륭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군이 총을 들고 서 있는데 독일 장군 독일의 나치의 친위대의 마누라 자식까지 다 끌려와가 그 시체를 다 치웁니다. 자, 우리가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요. 저는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도 이 책임에서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평화가 눈앞에 올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냉면 먹으러 가고 땅 사러 가자, 군대 안 가겠네부터 시작을 해서 물고기 많이 잡겠네. 자, 그러면서 중국집 주인은 밥 먹으러 온 송 의원을 쫓아냅니다. 이게 나라가요, 이쯤 되면 망하는데 당신들도 전부 일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정말로 되새겨야 될 거다. 히틀러에 동조한 독일 국민들이나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가 되는데 동조한 한국 국민들이나 전부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부 감사합니다.